요즘에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많이 정신이 없죠. 학교들, 교육기관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관 측에서도 대비가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교수님께 또 이렇게 일임하는 그런 형태를 또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기자입니다. 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많이 정신이 없죠. 음,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침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는 이런 재택근무를 또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들, 교육기관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교육부 쪽에서 아마 이런 각 학교 기관에다가 지침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교 기관 측에서도 대비가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교수님께 또 이렇게 일임하는 그런 형태를 또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어떤 질병이고 그래서 미리 좀 대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제 여러 커뮤니티들을 좀 돌아보면 막 각 초중 고 쪽 그런 교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컨텐츠를 좀 모으는 이런 작업들도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이드 매뉴얼을 배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약간 일정의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시를 하고 수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제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온라인 수업 운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컨텐츠를 활용하는 수업들. 자,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하는 이런 수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강의, 화상 강의를 통해서 화상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형태가 되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상황이 끝나면 진행을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학교 급별로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컨텐츠 활용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 초등, 중등 정도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컨텐츠들, 다양한 컨텐츠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소개를 할 거고요.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소개를 할 거고, 대학이나 대학원 쪽 이쪽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떤 교육부의 어떤 학습 목표에 의해서 이런 커리큘럼이 짜여진 것이 아니고 각 그 교수님들의 재량에 따라 수업이 많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 형태도 뭐 이런 세미나 형태나 아니면 뭐 교수 주도의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려면 이 실시간 강의 형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뭘까? 자, 먼저 우리 도구 중에서 과제나 이런 수업 자료들을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안내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학교들, 뭐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런 수업 공유 자료들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죠. 뭐 이클래스라든지 이클래스 에듀 뭐 이름은 좀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과제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한다든지 출결 체크를 온라인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는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쪽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되려 이런 부분은 초중 고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죠.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것은 구글에서 만든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학습을 지원하고 뭐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그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 편성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할당을 하거나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기능, 협동학습 기능, 뭐 출결 관리 기능, 그리고 게시판,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클래스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알림장이나 뭐 이런 급식 정보, 학사 일정 등 뭐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뭐 문자와 앱으로 이렇게 전달이 가능한 그런 SNS 기능에 초점을 둔 이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초중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크게 저는 EBS 쪽이나 e학습터 이런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 세 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EBS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좀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중고 교육과정 기반에 한 28,000여 개의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e학습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로 운영하던 사이버 학습을 키리스에서 하나로 모아서 통합 서비스로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그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관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하고 평가 문항을 제시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리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용어 사전이나 멀티미디어 자료나 평가 문항, 보충 심화 학습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 디지털화된 그런 형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포트폴리오나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학습 진단 및 처방에 대한 그런 학습 지원 관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자료들 그런 연계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발한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각 지금 링크가 제시가 되어 있죠. 링크 제시가 되는데 이걸 방문을 해서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 그 교사분들은 뭐 오프라인 자료들은 많이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뭐 PPT 자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교과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자료들 오프라인 자료는 잘 활용할 수가 없으실 거고요. 만든 PPT 자료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자료들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수업을 좀 풍부하게 온라인 수업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실시간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 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의 기능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기능은 아마 7가지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각 그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네. 어떤 서로 면대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자와 교수자가 동시 접속을 하고 면대면 학습이나 어떤 그 공유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나는 점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 팀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가입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입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이걸 만약에 활용하신다 라고 하면 이 도구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가입하는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상 채팅이나 화상 회의 그리고 게시판 공유 자료 활용들 자료를 공유하든가 아니면 화면 공유를 하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조금 주의할 점은 모바일 지원을 하긴 하는데 하울링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하울링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모바일 사용을 좀 지양을 하고 PC로 사용하시길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네이버 밴드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 특징은 밴드 가입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우리 밴드 있죠. 각 그룹 밴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룹원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 클래스와 같은 공지를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밴드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영상은 이런 밴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있죠.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서요.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들, 컴퓨터 장비들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 교수자들 위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 학습자들 채팅으로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행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행아웃에서는 이제 저도 이거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화상통화나 전화통화나 이런 메시지 기능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채팅과 같은 메시지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PC나 이런 그 모바일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그 웹캠하고 카메라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웹캠이 없을 경우 보통은 이제 교수자분들은 웹캠을 좀 구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웹캠이 혹시나 없다고 하더라도 접속은 가능해요. 접속은 가능하고 마이크로 소리만 들리고요. 대신에 얼굴은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카카오 라이브톡 같은 경우에는요, 3인 이상의 그룹 채팅방에서 교사의 강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카카오톡을 좀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좋다. 카카오톡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능한 한 뭐 별도 계정을 만들지 않고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라이녹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만든 이런 협업 도구들, 업무용 협업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또 PC 환경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통 업무, 협업들을 위해서 메신저나 음성, 그 영상 통화, 캘린더나 주소록 게시판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줌이라는 그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화상회의 솔루션이에요. 화상회의 솔루션이고 이것도 휴대폰과 PC 등 모든 장치에서 좀 호환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보통 아마 활용하시게 될 건데 이거 조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총 100명의 참가자 정도도 거뜬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원수는 상관이 없는데 40분간 동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제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그런 가입 절차 없이도 사용이 좀 가능해서 접근성이 좋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이 도구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은요, 제가 유튜브 지금 그 하단 링크에다가, 하단 그 텍스트 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클래스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컨텐츠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실시간 강의에 대한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도구들, 공지들이나 자료 공유들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중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공지를 일단 하고요. 제가 사용하려는 도구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은 컨텐츠를 이렇게 이런 컨텐츠들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 1주차에는 이런 컨텐츠들을 사용하고요. 2주차에는 이런 컨텐츠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실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이런 공지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는 각 컨텐츠들을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이제 클래스 도구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공유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강의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약속 장소
시간을 잡아서 수업 시간을 잡아서 실시간 라이브 강의실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좀 제가 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런 수업 듣기부터 뭐 이런 토의나 연습들, 가르치기 활동들, 그죠? 이런 수업 듣기부터 토의나 연습, 가르치기 활동들 이런 것들 다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온라인에 진행하고 어느 부분을 또 오프라인에 진행해야 될까? 예.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수업에서의 지식 전달 부분들 있죠. 지식 전달 부분은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거꾸로 교실 모델입니다. 네. 이해나 기억 부분에 기억이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은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활동들에 대한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좀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가령 이런 구성들이 있을 수가 있죠. 기존에 뭐 이런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1주차, 뭐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학습 활동을 지식 플러스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활동들 토론이나 토의, 지식 플러스 토론이나 토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식 전달에 대한 부분은 다 모아서 온라인으로 하고요. 네,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부분들 활동이나 이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오프라인으로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묶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이제 오프라인 수업 면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때는 그 온라인에서 수업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리뷰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학사 운영할 때 수업 운영을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도구 설명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습자들에게 우선 활용할 온라인 도구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시작 이전에 그 접속 환경 체크를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아마 뭐 다른 온라인 실시간 도구들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실시간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접속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돼서 세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런 상황 체크를 해서 어떤 게시판이나 일종의 공지사항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정을 좀 잡으신 다음에 그 환경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접속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수업 방법에 따른 수업 도구들, 뭐 중요하게 이제 웹캠 같은 거 있겠죠. 웹캠 같은 거 이런 것들 반드시 사전 준비를 해라라는 거고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4번인 것 같아요. 출결 관련해서 좀 중요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교육부에서는 지침이 뭐 안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출결 관리 상에서는 지금 아마 그에 대한 교육부 측에서도 정신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출결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체크에 대한 근거 자료, 출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안 됐을 경우에 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이러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본다면 코로나19가 좀 진정 상황이 되고요. 진정 국면이 되고요. 이제는 이제 뭐 교육부 쪽에서도 그전에 이렇게 정신없이 했던 부분들이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출결 관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제가 좀 추론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각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시행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시행을 했는데 뒤늦게 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좀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이번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수업에 관해서 출결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학교 내에서 개발된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베스트고요. 그거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고 우리는 학교에서 마련된 도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상과 관련된 수업에 대한 것도 어떤 출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출석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있고 보통 이렇게 화면이 있고 교수님 화면이 배치가 되고 여기 채팅방 기능이 있어요. 채팅방 기능이 있어서 이제 학습자들이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각 참석자들한테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참석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접속하는 학생들 이름은 실명으로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실명을 한 후에 참석 여부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한 영상 있죠.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보관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설문 도구들. 뭐 예를 들어 구글 설문 도구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매 주차 그 링크가 다른 매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의 그 링크가 다른 설문 도구들을 생성을 합니다. 출석 체크용 그 설문 도구예요. 그래서 매주차 수업 초반에 학습자들한테 이 링크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습에 참석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이제 이 링크를 모르겠죠. 물론 그 친구들 예를 들어 UA 친구들이 이제 뭐 학습자들이 나와서 다른 친구한테 이 링크를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공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전에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링크를 막아버리면 돼요. 공개를 없애버리면 되면 해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업 시작할 때 이 링크를 공유를 한다.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이 링크에 대한 공유를 해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출결 관리 부분. 출결 관리 부분에 근거 자료를 꼭 보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근거 자료를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뭐 사용을 안 하면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사용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그 근거 자료 마련도 안 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더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주지를 하시고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그 코로나19 이 상황이 조금 빨리 해결이 돼서 조속히 해결이 돼서 같이 면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도구들 좀 잘 활용하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